독일 최고 명문 김나지움 학생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이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아직도 농업국 아닌가요? 김치나 먹다 오라는 건가요? 또 심지어 부모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한국어는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웃었죠. 하지만 단 일주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 오만했던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밀러 선생님이 칠판에 한국 수학여행이라고 적자 교실이 술렁이었습니다. 16살 루카스가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죠. 선생님, 진심이세요? 한국은 아직 후진국 아닙니까? 우리 독일 학생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리사가 날카롭게 거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정말 이상하잖아요. TV에서 들었는데 듣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반장 토마스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교육은 독일이 세계 표준인데요. 완전 시간 낭비예요.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밀러 선생님은 침착하게 묘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죠. 너희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더욱 가봐야겠구나. 직접 보고 와야 알 테니까. 그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변호사인 리사 어머니가 포문을 열었죠. 이 여행 취소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김치 냄새나 맡다 오게 할 건가요?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어요. 공무원인 토마스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건 김치 담그기 뿐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안나 어머니는 더 과격했죠. 개고기나 먹고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위생 상태도 의심스럽고요. 화면 속 부모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 독일과 비교가 돼요? 차라리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로 보내세요. 하지만 밀러 선생님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더욱 가봐야 합니다. 한국의 교통, 질서, 시스템.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독일의 것들과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너희가 믿고 있는 선진국의 기준, 곧 무너질 거다. 루카스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자동차 회사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 이런 회사들이 요즘 독일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더군. 하지만 우리 독일 기술을 따라올 수는 없지. 한국 교통이 독일을 이긴다고? 그럴 리가. 우리 아우토반을 봐라. 속도 제한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야. 학생들은 가방을 싸며 독일 국기 티셔츠를, 독일 자동차 회사 로고 모자를 챙겼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24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루카스는 별 기대 없이 창밖을 내다봤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고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마치 우주선 같았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도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이상하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죠.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을 찍으니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몇 개 공항에만 있었거든요. 심지어 안내 로봇까지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야? 아마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겠지.
루카스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상인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승강장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지하철은 대부분 개방형인데 말이죠. 안전하게 잘 만들어 놨네. 토마스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좌석은 편안했고 깨끗했고 창문도 크고 에어컨도 잘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특급 열차 같은 건가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밀러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그냥 일반 공항철도예요. 요금도 별로 비싸지 않고요. 기차가 출발하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속도도 빠른데 소음이 전혀 없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현대적인 다리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 진짜 높네요. 독일보다 훨씬 현대적인 것 같아요.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기차 안에서 와이파이도 잡혔습니다. 속도도 엄청 빨랐죠. 서울역에 정확히 4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죠. 신기하네요. 정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안나가 감탄했습니다. 서울역 지하철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루카스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천장에는 밝은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승강장은 유리벽과 안전문으로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도 조용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더욱 깨끗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죠. 이거 진짜 대중교통 맞아요? 루카스가 밀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울 지하철 1호선이에요. 지하철에 타자마자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루카스는 독일에 있는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봤습니다. 화질이 선명했고 끊김도 전혀 없었죠. 루카스,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지금 지하철 아니라며? 엄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뉴욕 지하철보다 30년은 앞선 것 같아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횡단보도에서 받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봐요. 차가 없는데도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루카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이네요. 독일에서는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는 경우가 많은데. 리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거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질서의 나라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안나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죠. 루카스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 밀러 선생님이 학생들을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각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나와 있었죠. 147번 버스 2분 후 도착. 273번 버스 5분 후 도착. 이거 실시간인가요?
루카스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GPS로 버스 위치를 추적해서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류장 자체였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깔끔한 대기실, 편안한 의자, 심지어 에어컨까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있어요. 리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147번 버스가 정말 정확히 2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좌석, 시원한 에어컨, 심지어 USB 충전기까지 있었어요. 이거 버스 맞나요? 토마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앞쪽 LCD 화면에는 다음 정류장, 환승 정보, 심지어 날씨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없어요. 이 시간 이내에는 계속 무료로 환승할 수 있죠. 밀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이나요? 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친절했습니다. 노인분이 타시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기다려드리고 휠체어 탑승객을 위한 특별 장치도 작동시켜드렸죠. 30분 동안 버스를 탔는데 한 번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정시성이 정말 대단해요. 루카스가 밀러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명동에 내렸을 때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도 질서정연했거든요. 모두 우측 통행을 지키고 있었고 서로 밀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질서가 있네요. 안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오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다음에 탔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예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밀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와, 정말 자연스럽게 양보하네요. 토마스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놀라워요. 교통 시스템이 독일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질서도 우리보다 더 철저한 것 같고.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셋째 날 아침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KTX라는 한국 고속철도가 독일의 ICE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KTX가 들어오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얀색 차체의 유선형 디자인이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와, 정말 멋있네요. 독일 ICE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안나가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거예요.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차에 타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내부가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좌석도 ICE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통로도 넓었습니다. 좌석에 앉아보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도 넓었고 등받이도 푹신했어요. 선생님, 이 기차 최고 속도가 어떻게 돼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시속 300km이에요. 300km요? 루카스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ICE도 부드럽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20분 후 루카스는 핸드폰으로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GPS 앱에 시속 295km가 표시되었어요.
진짜 300km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차장이 와서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처음 방문이신가요? KTX는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독일 ICE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시간이 지나도 한 번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ICE는 종종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있는데 KTX는 계속 고속으로 달렸어요. 선생님, 이 기차 지연율이 어떻게 돼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1% 미만이에요. 거의 지연되는 일이 없죠. 1%요? 리사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독일 ICE는 15% 정도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요금도 ICE보다 저렴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60유로 정도예요. 60유로요? 토마스가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베를린 마이너스 뮌헨은 150유로는 들어야 하는데 2시간 15분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독일로 치면 베를린 마이너스 뮌헨 정도의 거리인데 독일은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정말 빨라요. 리사가 감탄했습니다. 부산역도 놀라웠습니다. 역사가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부산 시내는 바다가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부산도 정말 발전했네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KTX 안에서 루카스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루카스야, 어떻게 생각해? 리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IC보다 나은 것 같아요. 루카스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나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한국 고속철도 타봤어요. 어땠니? 우리 IC만 못하지. 그게 더 좋았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놀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그럴 리 없는데. 정말이에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저렴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틀렸단 말이냐? 넷째 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들을 반겨주었어요. 민준이와 수민이를 비롯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로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대화를 시작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독일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유럽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수민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제 본 한국의 교통 질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KTX는 어땠어요? 안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독일 IC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민준이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을까요?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려예요. 지하철에서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전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카스가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건 법으로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 아닌가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게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들. 질서정연한 지하철, 정확한 버스 시스템, 완벽한 교통 질서. 이 모든 게 개인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루카스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경쟁만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모든 발전들이 사실 배려라는 더 큰 원동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떤가요? 배려 문화가 있나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답하기 어려웠거든요. 안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리사가 더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강해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수민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함께 도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토론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배려가 경쟁보다 강한 힘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마지막 날 아침, 루카스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면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가고 싶다고 떠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네요. 우리가 몰랐던 게 정말 많았어요.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처음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그들은 계속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버스를 타면서 이제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배려의 마음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루카스는 지난 5일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받았던 충격, KTX에서 느꼈던 놀라움, 한국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깨달았던 것들, 모든 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출국장에서 밀러 선생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를 확인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죠. 5일간 어땠나요? 처음 생각과 달랐나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5일간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5일 전 교실에서 한국을 비하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었는지.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였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고 정말 부끄러워요. 토마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루카스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KTX는 IC보다 좋았고 지하철은 독일보다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버스 시스템도 교통 질서도 모든 게 우리보다 나았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게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밀러 선생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루카스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봤어요. 높은 건물, 빠른 기차, 화려한 기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리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게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토마스가 고백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꼭 바꾸고 싶어요. 우리도 서로를 더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배웅을 나와준 민준이와 수민이를 만났습니다. 며칠 사귀었을 뿐인데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되어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겨우 며칠 알았을 뿐인데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울 줄 몰랐거든요. 루카스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즐거웠어요. 독일에서도 배려 문화가 더 퍼지길 바라요. 수민이가 당부했습니다. 언젠가 또 만나요. 그때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요. 네, 꼭 다시 만나요. 안나가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한 선진 문화와 배려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음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배려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루카스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후 그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여행 발표를 할 때도 처음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카스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시스템도 완벽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고는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루카스의 아버지는 KTX 영상을 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IC보다 좋았다고?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이에요. 루카스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의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한국에서 배운 배려의 마음을 독일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더 많은 걸 배우러 가고 싶다고요. 진짜 선진국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독일 명문고 학생들이 눈물로 고백한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었다는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KTX의 정시 운행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